첫 번째 소식은 최경환 전 의원, 현재 의원이죠. 예.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된 소식 전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에 오늘 새벽입니다. 0시 28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전 사례로 비하면 꽤 빨리 판단한 거예요. 보통은 새벽 3시 넘어서 판단했거든요. 강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면서요.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의원은 끝까지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서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소명에 나섰다는 게. 무죄를 호소했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반드시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이런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런 여론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소식입니다. 이우현 의원도 구속이 같이 됐는데요.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에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등 공아무개 씨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 여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구속된 거예요? 구속됐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둘 다 출석을 했죠. 이우현 했죠? 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그 정봉주의 정치쇼 SBS. 그렇죠. 이거 강조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SBS. 예. 정봉주의 정치쇼. 그렇죠. 진행자 정봉주. 예.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는 도중에는 어쨌든 현역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국회의 회기 도중이었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틀 전에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겁니다. 어허. 야, 나는 이제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살아나갖고 모든 게 다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도 가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57년 전 일. 예. 그러니까 제가 1살 2개월 때 글도 기억이 나요. 글을 기억이 난다고요? 그때 상황이. 그때 기억이. 예. 네. 방 안에다 똥 싸고 뒤지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김태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태효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죠. 아하. 이러다가 앞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교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고요. 대외전략기획관. 예,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유출자를 김태효 전략기획관으로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냐면 물론 이제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소시효가 너무 임박해 있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번에도 이 압수수색 문제인데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지난해 11월 28일입니다. 전자우편의 내용이 아닌 제목만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영장 일부를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우편,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는 좀 놓친 것 아니냐. 제목만 확인하면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실상 확인 못하는. 이거 영장 적시를 누가 한 거예요 또? 영장 적시 당시에 판사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이건 영장 그 전담 판사가 하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니까 이것도 영장 청구 관련된 판사가 권순호, 오민석, 강병호 셋 중에 하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권순호 맞죠?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서 예. 저도 그렇게 좀 추정은 합니다. 제가 원래 준비 안 해온 것만 물어봐요. 아 그러게요. 예. 예. 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예. 예리하다는 거예요. 아 예리하다고 하는 거고 예. 제 얼굴은 굉장히 빨개져 있고요. 아, 관계 없어요. 뭐 예.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 뭐 신입니까? 한겨레 누르기 찾고 또 한겨레 21로 좌천까지 됐는데. 좌천 아닙니다. 지금 영천이에요 그럼? 경북의 고향이 저도 영천이. 복권을 해야 돼요. 저도 복권을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예. 공소시효가 우리 정 PD도 좌천을 시켜야 될 텐데. 공소시효가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쫓기듯 진행돼서 예. 잘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었어요. 청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예. 아, 매우 큰 죄입니다. 예. 매우 큰 죄죠. 이거 자체가 대외로 묶여 있으면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당시에 김무성 본부장이 네, 비오는 부산 유세에서 그대로 읽었죠.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한 예. 그런 빌미가 또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갖고 찌라시라 했는데 찌라시라고 하는 그 김무성 의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문원 전 의원인가요? 현 의원 전 의원만 벌금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수사해야죠 이건.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 상식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김무성 남재준 구속돼 있죠. 그렇죠. 예. 다시 출정해갖고 소환해갖고 검찰에서 조사해야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남북 대화 그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요. 예. 지금 남북 관계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연동이 돼 있죠. 남북 관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남북 직통선 23개월 만에 복원한 거 아닙니까? 예.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한 남측의 인사들 이렇게 엄벌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남과 북과 사이 남북 사이의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그 말씀 잠깐 드릴까요? 예. 전화선 연결된 게 뭐 그렇게 큰 뉴스냐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화선 연결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니요 육성 그러니까 육성. 스피커로 자 북측 대답하세요. 그쪽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화록 문제도 그 남북 관계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UAE 간단히 아니고 복잡히. 요즘 핫하죠. 예. 예, 핫합니다. 도대체 뭐냐 대체로 이렇게. 실마리는 다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예.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유한국당 야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젠 또 재밌는 기사 나왔죠. 임종석 실장이 예, 임태희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네. MB 뒷조사한 거 아니다. 오해 마라. 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일파만파 퍼지면 네, 전임 정권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불법 행위는 그렇기도 아닌데 하고, 예, 예.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그건 조사해봐야 해봐야죠. 되는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네, 이것은 국가 통치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군사 지원을 이명계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 긍정적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긍정적 이해라기보다도요. 예. 이미 계약이라는 게 진행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MOU가 진행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실물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예. 하기 시작했고 그 부대가 가 있고 그거다가 국익의 차원에서는 드러나는 게 과연 정치적 공학의 측면이 아니고요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일단 청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청취자들은 일단 궁금하시니까 궁금하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SBS가 요즘 이거 가지고 특종이 계속 나오는데요. SBS가요? 예. 특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예. 취재하고 있는 건가? 김태훈 기자라고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예.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도 친분이 있었던 저한테는 선배고요. 예. 그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휴민트가 좋네 그럼. 그렇죠. 전문 기자니까요. 이 논란의 근원이 과거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과 양해 각서들인데요. 이게 지난해 11월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아랍에미리트의 방문이 이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이 아랍에미리트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체결됐던 군사 분야 협정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힘들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그 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은 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불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죠. 수정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갔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이러면 우리 계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라는 분석이 SBS 보도로 나온 겁니다. 그 여권의 관계자 발로 또 나왔는데요.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이면 계약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두 정부 여기서 말씀드린 두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예.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5가지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좀 답답한 건 내용은 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교육 군사 훈련이나 방위산업이나 군수지원이나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교류 협력 이 정도만 드러나 있습니다. 예.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 이 말은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분야를 책임져 주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해요. 예.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의 부대가 분쟁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성과 무관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군사적 개입이나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그 물론입니다. 나머지 나라 예멘, 이란 뭐 이런 등등하고 무척 그 사이가 안 좋아지. 중동에서 외교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국익에는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예. 생명이고 그렇죠.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고 부분들 거기 나가서 기업 활동하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어렵죠. 있죠. SK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갔다는 설도 있잖아요. 예. 그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예. 이야기를 김종대 의원 얘기가 제일 그 많이 정확해요. 상당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도 예. 있고요. 본인은 합리적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는 아니 하지만 합리적 추론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예. 휴민트. 휴민트.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 퇴직자 그때 했던 이 실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없대요. 없죠.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그 퇴직자라고 하면은요. 김종대 의원하고 저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위급들이에요. 예, 고위급들이죠. 그런데요. 예. 이거 끝나기 전에 제가 그 한겨레 하호영 기자에게 팁을 드릴게요. 예. 무기는 어느 나라 어느 무기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무기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우리 무기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기하고 로키드 마틴스하고 그 커퍼레이션 돼 있는 무기는 없나요? 왜냐하면요. 예. MB 정부 시절에 MB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사의 압력성 협조 요청인지 그걸 들여다봐야죠. 아니면 거간을 한 것인지. 그렇죠. 예. 로키드 마틴사에서 거간을 한 건지 그렇지. 그걸 들여다보면 돼요. 정답 나오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받자면 예.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예.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큰 중요한 예.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비리하고도 연동이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요. 영장 전담 판사 지금 우리가 실수하진 않았고요. 전담 판사 3명이라고 얘기했고 최경환 의원은 강부영 판사가 담당을 했고요. 이효연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권순호 판사를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예, 3명이죠. 야,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1살 2개월 때 글도 기억이 나요. 글을 기억이 난다고요? 그때 상황이. 그때 기억이. 예. 예. 방 안에다 똥 싸고 뒤지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김태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태호 살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죠. 아하. 이러다가 앞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교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고요. 대외전략기획관. 예,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유출자를 김태효 전략기획관으로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예.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냐면 물론 이제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소시효가 너무 임박해 있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번에도 이 압수수색의 문제인데 법원이 최 의원은 끝까지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서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소명에 나섰다는 게 무죄를 호소했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가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반드시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이런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런 여론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소식입니다. 이우현 의원도 구속이 같이 됐는데요.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에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등 공아무개 씨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 여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지난해 11월 28일입니다. 전좌우편의 내용이 아닌 제목만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영장 일부를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전좌우편,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는 좀 놓친 것 아니냐. 제목만 확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확인 못하는. 이거 영장 적시를 누가 한 거예요 또? 영장 적시 당시에 판사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 이건 어쨌거나 영장 그 전담 판사가 하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니까 이것도 영장 청구 관련된 판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호, 오민석, 강병호 셋 중에 하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권순호 맞죠?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서 저도 그렇게 좀 추정은 합니다. 제가 원래 준비 안 해온 것만 물어봐요. 아 그러게요. 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예리하다는 거예요. 아 예리하다고. 첫 번째 소식은 최경환 전 의원, 현재 의원이죠.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된 소식 전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에 오늘 새벽입니다. 0시 28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전 사례로 비하면 꽤 빨리 판단한 거예요. 보통은 새벽 3시 넘어서 판단했거든요. 강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면서요.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된 거예요? 구속됐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둘 다 출석을 했죠. 이우현 출석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 그 정봉주의 정치쇼 SBS. 그렇죠. 이거 강조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SBS. 정봉주의 정치쇼. 그렇죠. 진행자 정봉주.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는 도중에는 어쨌든 현역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국회의 회기 도중이었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틀 전에 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겁니다. 야 나는 이제 출석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살아나갖고 모든 게 다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도 가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57년 전 일.